안녕하세요, 채린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배우들이, 아이돌들이 하는 관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일반인들은 정보가 없으면 나는 어차피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배우 친구들 중에 지금은 진짜 누구나 들어도 알고 유명한 배우가 됐는데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얼마나 배우가 되면서 귀티나게 바뀐 건지 묘하게 촌스러웠던 느낌들을 다 지워버리고 배우스러운 느낌을 어떻게 내게 된 건지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뭔지 물어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배우들만 아는 정보들도 꽤 있었고 저같이 아나운서 업계에 있으면서 방송을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름아름 알고 있는 정보들을 배우들도 애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나도 처음 알게 된 거다 하는 것도 있었고 이건 나도 좋아했던 건데 여러분들께도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은 것도 있더라고요. 뭔가 일반인들은 모르고 배우들만 아는, 방송계에서만 아는 비밀 정보 같은 느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그래도 배우들이 하고 있는 자기관리 그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한 따라가 볼 수 있게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예전부터 제 채널에서 강조해왔던 건데 바로 눈썹 관리인데요. 제 채널에서 맨날 했던 얘기라서 지겨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뾰족하게 하나의 샵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눈썹 관리해라, 눈썹 한 거 안 한 거 비포 애프터 제가 진짜 많이 달라졌다 하면서 백날 말씀드려도 집에서 혼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했다가 괜히 눈썹에 빵꾸만 나고 더 이상해진다. 어떤 게 나에게 맞는 눈썹인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감각적인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바로 아이브로우 바를 가서 전문가에게 직접 컨설팅 받고 그 자리에서 직접 눈썹도 뽑고 하면서 나에게 완전 최적화된 눈썹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 눈썹을 제대로 찍어놓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 아이브로우 바를 찾아가서 그 모양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번거롭거나 비싼 분들은 혼자서 그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최대한 따라해보면서 스스로도 할 수 있게 감각을 익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샵에서 진짜 영원 아무것도 받은 돈이 없어요. 정말 100% 받은 돈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21살 때 아나운서 준비하면서도 업계에서 들어서 한번 갔던 샵인데 그 이후에 제가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배우들도 이걸 그렇게 애용한다고 다시 한번 듣게 돼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립니다. 바로 신사역에 있는 엘크레라는 브로우 바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갔을 때도 예약이 좀 쉬운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진짜 예약이 빡세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눈썹 문신을 한 상태고 셀프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혼자서 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뭐가 나에게 어울리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이브로우 바에 가보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자주 안 가게 된 계기가 눈썹을 뽑아주시는데 그게 진짜 아파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픈 거에 좀 약한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냥 좀 덜 예쁘더라도 내가 최대한 해봐야겠다 하고 안 가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내가 좀 아픈 거 감수하고 나서도 꼭 가야겠다 하는 분들은 충분히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주 못 간다 하시는 분들도 한 번 가보시고 딱 한 번만 참으시면은 그게 나에게 최적화된 눈썹이 어쨌든 사진으로 남게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내가 셀프로 그리거나 문신을 하거나 이럴 때 훨씬 더 편하고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느낌이라 추천드립니다. 진짜 배우분들 비포 애프터 사진 넣고 뭐가 크게 달라졌을까? 왜 이 미묘한 촌스러움이 없어지고 다 세련돼졌을까? 이런 걸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게 항상 눈썹이에요. 카메라 속에 내 자신을 보지 않게 되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 거울 속에 내 자신만 봤을 때는 눈썹이 그렇게까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놓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락인데요. 경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경락을 받아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예전부터 저한테 엄청 DM 주시고 물어보셨던 연예인들이 많이 가면 무조건 연예인 만날 수 있는 경락샵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경락샵에 대한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광대를 없어지고 사각턱을 교정해줘서 얼굴을 입체감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알려달라는 댓글과 DM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못 알려드린다고 했던 게 경락샵에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올리면 안 된다고 당시에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올리겠다, 추천하지 않겠다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올리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당시에 샵이 그 지인들 추천으로만 봤던 샵이었어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올려버리면은 모두가 제 지인이라고 하고 이 샵에 이름을 쓰게 될 테니까 아마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로부터 거의 시간이 2, 3년 정도 지났기도 하고 이제 저는 또 그 샵을 안 다니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를 지인 소개를 쓰셔도 못 가시기 때문에 이 샵의 이름을 너무너무 궁금해하셔서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고왕주라는 샵이고요. 여기엔 진짜 연예인들 너무 많이 가고
가지고 가면은 진짜 모든 벽면이 다 연예인들 사인, 왔다 갔다 하시는 연예인 분들도 진짜 많을 정도고요. 제가 여기를 꾸준히 다녔을 때 친구들이 너 뭔가 갑자기 그 연예인 태가 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관리 제대로 받고 모든 게 딱 정돈된 듯한 그런 느낌이 되면서 연예인 태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까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경락샵을 안 간 뒤로부터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지만 저는 정말 그 경락샵을 꾸준히 다녔을 때 제 얼굴 중에 베스트, 완전 리즈고 얼굴형 완전 갸름했고 이런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다니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긴 돌아와요. 근데 저는 왜 안 다니게 됐냐면은 너무 아파요. 이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갔다 오면은 정말 피 멍이 들어요. 뭐 경락샵 가가지고 아프다, 막 멍든다 이게 다른 경락샵 가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다 꾀병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로 여기는 정말 이렇게 때리는 곳이고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정말 파랗게 빨갛게 피 멍이 들어있어서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근데 그 정도 강도로 받고 나면은 정말 달라집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어차피 데일리로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피멍들게 맞을 정도로 다운타임이 있는 경락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아픈 거에 제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끊어놨던 10회권? 그 정도만 다 열심히 소진을 했고 그때 얼굴에 릴즈를 찍었고 지금은 또 이미 원하던 아나운서라는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간절함이 좀 없어져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다른 경락샵을 진짜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거기만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는 곳은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긴 했어요. 확실히 아픈 만큼 효과가 있다. 대신 안 받으면 원상복귀된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좀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눈물 줄줄 흘릴 각오로 가셔야겠지만 연예인들이 받는 관리 그 정도 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볼 만한 경험으로 추천드립니다. 내가 예뻐진다면 이 정도까지 예뻐질 수 있구나 라는 외모의 최선의 버전을 보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건너서 알게 된 건데 요즘 정말 핫한 진짜 정상급 아이돌들은 1년간의 성형, 시술, 스케줄링 표가 쫙 다 짜여져 있대요. 언제는 어떤 거 성형하고 언제는 어떤 거 시술하고 이런 완전 표가 커리큘럼처럼 딱 짜여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형과 시술을 많이 하세요 라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체계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형과 시술표를 짜는 건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데 실천할 수 있는 버전을 제가 들어온 걸 말씀드리자면은 녹화가 지워져서 잠깐 후시 녹음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개인 패션, 체형, 그리고 얼굴, 그리고 헤어 컨설팅을 받는 건데요. 이거는 셜록 뷰티고 이건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좀 저가형 모델인 포라예요. 제 페이스 이미지를 광대, 눈매, 돌출도, 쌍꺼풀 유형, 애교살의 두께, 뭐 눈꼬리의 형태, 그리고 윗 입술선 발달 정도 이런 정도까지 되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수치화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연예인들도 데뷔하기 전에 무조건 이렇게 컨설팅 받으면서 최적의 이미지를 찾아가더라고요. 샵을 엄청 여러 군데 바꿔가면서 다녀본다는 거예요. 저도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유명하다는 샵을 진짜 많이 돌아가 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가본 샵만 20군데는 넘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20군데가 넘는 곳을 가서 저한테 어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딱 쌩얼인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어느 정도 화장을 하고 머리도 스타일링을 하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나 뭐가 어울려? 라고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장법, 헤어스타일, 옷 스타일 이런 이미지에 기반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헤어 메이크업 샵에 아예 생얼로 가서 헤어도 아예 안 한 상태로 그냥 머리 찔끔 묶고 가가지고 저한테 가장 어울리게 제 얼굴의 장단점을 가장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라고 최대한 많은 메이크업 샵에 가가지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머리가 무조건 길어야 되고 웨이브가 많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청순열이 공주공주한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무조건 단발하고 시크 도도한 고양이상으로 연출해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보는 눈이 정말 달라요. 근데 제가 꼭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시크 도도한 스타일이 어울릴 수도 있고 청순 여리 공주공주한 스타일이 어울릴 수도 있고 두 가지 모두 다른 매력을 가질 수 있어요. 아이유님만 해도 엄청 청초하고 화장 거의 안 한 스타일링이 어울릴 때도 있고 엄청 화려한 스타일이 어울릴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꼭 단 한 가지에 최적화된 스타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살아가면서 나한테 잘 맞는 스타일 한 개 정도만 찾은 상태에서 이게 내 최적화된 스타일링일 거야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20대 초반에는 여러 가지 시도하려는 노력도 하지만 20대 중반, 후반, 특히 30대까지 되고 나면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스타일링이 나의 최선이야 라고 뭔가 착각을 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쌩얼, 백지, 도화지 상태에서 메이크업샵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면서 최적화된 스타일링으로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라고 한번 요구를 해보시면서 5군데 이상을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스타일을 발굴할 수도 있고, 저도 평생 긴 머리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칼단말 스타일링이 절대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해보니까 막상 완전히 또 다른 이미지로서 나의 매력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연예인들도 데뷔하기 전에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도 계속 헤어 메이크업 샵쌤들까지 다 바꿔가면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해보고 그걸 다 스케줄링 해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적화된 스타일링을 찾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 방법이지만 연예인들의 정말 그런 배우스러움, 귀티남 이걸 연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는 만큼 우리도 그거에 발끝만큼은 노력해야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안면 근육 운동인데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앞볼을 끌어올려주는 운동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아직도 이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옆광대가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에 더 넙대대하고 얼굴이 실제보다 더 크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앞볼에 입체감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랑 조금 더 비슷하게 카메라에 나오게 되고 더 얼굴도 갸름하고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웃상까지 되어 보이는 인상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는데요. 그 앞볼을 끌어올리는 걸 필러로 하면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인조적이고 안 예뻐요. 그러니까 귀티가 나지 않고 뭔가 묘하게 촌스러운 인위적인 예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연적인 운동의 방식으로 내 근육을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안면 근육 운동인데, 저도 이렇게 앞볼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를 중간중간 살면서 신경 써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는지 내 표정도 알게 되고 나의 최적화된 표정도 찾게 됩니다. 연예인들은 계속해서 카메라 마사지를 받으면서 단순히 스타일링, 얼굴형 이런 물리적인 요소만 바꾸는 게 아니라 표정 근육의 움직임, 안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피드백하고 바꿔나가고 교정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똑같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괜히 더 사람이 귀티나고 정돈돼 보이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거죠. 내 머리 스타일을 바꿔야지, 눈썹을 바꿔야지, 얼굴형을 바꿔야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 얼굴 근육의 움직임, 내 말할 때 표정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서 내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귀티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실물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두고 내가 평상시에 말할 때 혹은 말하지 않고 무표정 상태일 때 근육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울지 연구해보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샵 같은 거에는 저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제가 진짜 경락 샵도 많이 다녀보고 헤어 메이크업 샵도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관심 있다고 달아주시면 조만간 경락 샵 제가 다녀봤던 것들 추천하는 영상,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샵도 추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해주시고요. 제 채널에 꿀팁 플레이리스트에 가면은 이렇게 더 좋은 꿀팁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정주행 해보시기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